생쥐깡에 화난 엄마들이 떴다. 엄마가 직접 만드는 우리 아이 안전 먹을거리 대공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162kg의 이유경 씨. 수술 10개월 후 달라진 그녀의 삶을 만나본다. 600년 된 은행나무를 뚫고 뭔가가 올라왔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생긴 은행나무 X5.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 유치원 교사의 테이프 체벌 논란. 대한민국 아이라면 누구나 광개토 대왕의 대륙과 장보고의 바다를 엉덩이에 새기고 나오는 우리. 지구 인재가 자라는 나라 한설교육. 이번 정류소는 에이피리 전자사전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도서관이 된다. 내 손안의 도서관 전자사전.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올리비아 슬러. 가입기간에 상관없는 LG텔레콤의 알찬 요금제. 가족은 물론 친구, 애인까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LG텔레콤 가입자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시간 통화료 무료. 요금은 역시 LG텔레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화제 집중의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저녁 식사 준비 맛있게 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 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 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머님들 이렇게 장 보시면서 이게 참 안전한 건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셨을 텐데 지난주에 과자에서 생쥐 머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뭐 칼날 참치, 곰팡이밥, 애벌레, 라면 듣기만 해도 좀 엽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본물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새로운 불량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의 마음은 참 불안하기만 한데요. 그렇죠. 한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식품안전위생에 관련된 소비자 상담 중에 네. 2,000여 건 중에 절반이 넘는 1,070건 정도가 식품 내의 이물질에 관한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에 못 먹을 게 들어있는 게 참 문제죠.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뭐 이런 것들 그냥 쉬쉬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이제 터진 셈이 됐는데요. 저희 화제 입장에서도 이물질 식품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5일 동안 무려 9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었을까요? 식품안전 비상에 걸린 대한민국을 취재해봤습니다. 음식 불신 시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튀김이 나온 이후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식품 이물질 발생 사고들이 하루가 멀게 터져나온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상을 못할 일이지 뭐. 앞으로도 저희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는 없으니까 솔직하죠. 애들 막 잘 먹는데 또 나왔다 그러니까 음식도 참 믿을 게 없대는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심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엔 식품 안전의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화제 집중 앞으로 날아온 많은 제보들. 모두 하나같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선 그 피해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말린 도라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김나나 씨.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미치겠다.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아직도 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벌레. 거기다 식품과 색이 비슷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낸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때는 저희 있는 것도 모르고 끓였는데 물 다 걸러내고 왜 남은 찌꺼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려 먹으려고 아까워서 이렇게 봤는데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어린 아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했던 차가 오히려 아들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김나나 씨는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여기 뭐 천식 때문에 저 이거 우려서 먹으면 좋대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끓여서 먹었을 거 생각하니까 좀 징그러워요. 노원구에 사는 노미애 씨는 아이가 먹는 간식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청바지실이 한 이 정도 길이가 돌돌 말려서 박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안에. 청바지실이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들어가죠? 아무리 봐도 아이스크림 재료로 보기엔 무한한 물체가 떡하니 박혀있던 것.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거를 솔직히 그런 과자나 아이스크림류는 애들이 많이 먹는 건데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작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그가 발견했다는 곰팡이라면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이 곰팡이 아냐? 나 뭐 라면에 곰팡이가 펴있어. 과연 곰팡이 라면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황당하죠. 이제 워낙 좋아하는 라면이기 때문에 맨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라면 마니아 김현석 군, 혹시 유통기한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직도 서너 달은 좋게 남은 유통기한. 그날 오후 소식을 들은 생산업체 관계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제가 정확히 비교 설명을 드리면 북쪽에서는 곰팡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제품들도 냉동실에 0도 이하만 내려가면 곰팡이는 이렇게 증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 과정의 잘못이지 이게 우리 만드는 상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유통 과정으로 문제를 떠넘기는 해당 업체.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안 생겨야 제일 좋은데 이런 게 생겨서 다음에 드실 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냉동은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만두 같은 경우도 해동, 냉동 반복하면 상합니다. 한 번 더 해당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들이 남기고 간 건 차 회사 제품 몇 가지. 하지만 그랬는데 유통 과정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든 어디서 문제가 있든 똑같은 회사 제품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먹을 마음이 안 생기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선물과 변명을 늘어놓는 업체는 그나마 양반에 속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우깡의 경우 무려 한 달 전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을 묵인하고 있어 더 문제가 되었는데, 과거 생산 라인에서 위생관리사로 활동했다는 취재원의 입을 통해 뻔뻔한 업체 측의 대응 방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일단 사고가 접수되면은 그쪽 사고 발생 부분에서 사고 발생 부분의 최고 책임자가 찾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협상한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처리할까? 심지어 그 문제를 처리 못하면은 아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던 찰나 벌레를 발견한 조영화 씨. 8개월 된 어린 아기에게 벌레를 먹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아찔하기만 하다. 제 아기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이 제품이 이게 여기 고스틱 제품에 들었지만 모든 분유에 이런 벌레들이 섞여 있지. 화가 난 조영화 씨는 곧바로 소비자 센터로 전화를 걸었으나 근데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애기 제품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흥분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럼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고발을 하고 매스컴에도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짱이죠? 이게 이 벌레가 만약에 이슈화 돼가지고 이 벌레가 분유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 신랑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래서 저희 쪽으로 자체적으로 그 손해보상을 할 거다. 협박을 했네요. 노미애 씨는 좀 달랐다. 그녀는 동정심 유발 작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다. 종이 가방에 과자 몇 봉지 가지고 오셔서 죄송하다고,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본인이 뭐 요새 살기도 힘들고 그런 좀 사정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그 앞에서 도저히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하하, 협박과 동정심 유발까지 싸움의 기수도 다양한 업체.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벌레가 나왔어요. hondu라지에서요. 저희가 그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아니 그냥 먹으라니 사람 어이없게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판매처에다가 이제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그걸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그 이물이라든지 식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일단 찍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하지만은 식품 같은 경우에 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상 기준은 구입가 환급이나 동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적인 시스템으로는 우선은 지금 보상 제도는 규가 환불이라든지 교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을까? 현행 행정처분 내용은 최초로 이물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식약청은 이번 이물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믿었던 식품의 발등 찍힌 소비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따로 있지 않을까? 속상하죠. 계속 이렇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팔리고 우리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먹고 대량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내 일처럼 꼼꼼하게 생각하고 내 식구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맛있는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와 맛있겠다 하면서 딱 뜯었는데 먹지 못할 이물질을 발견하면 많이 놀랍고 당황스럽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업체 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를 무마하려는데 급급하는 것 같아 보여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식약청에서는 부랴부랴 식품 집단 소송제, 신고 전화 활성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먹을 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 제도가 탄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소식들 접하면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일 것 같아요. 네. 먹을 것만큼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식탁의 안전 또 내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려는 엄마들의 안전 밥상 사수기 그 노하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안 먹게 되고 조금씩 더 꺼려지게 되고 가급적 안 사주려고 그러고 직접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요. 식품 불신 시대를 살아가는 주부들의 선전포고. 내 아이를 위협하는 불량식품들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아이 먹을거리 안전 이제 엄마가 책임집니다. 깨끗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모녀. 혹시 땅에 돈이라도 뚫어져라 뭘 그렇게 찾아다니세요? 텃밭에다가 이제 봄 되면 조금씩 야채들이랑 과일들이랑 키워서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좋은 작은 텃밭에서 캔 금덩이는 냉이. 제철 맞아 그 향도 영양도 듬뿍 올랐습니다. 화학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땅에서 하는 거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농약한 것들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안경희 주부가 무공의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딸 아진이에게 믿을 만한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 어떡해. 어머. 못 살아. 아이들은 흙을 밟으며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가꾸기 시작했던 작은 텃밭.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가공식품과는 달리 이 안에는 100% 신선함만 가득합니다. 웬만한 반찬거리는 이곳에서 다 해결한다는 아진이네. 텃밭 한편에서 키운 닭들도 귀한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건진 두 번째 수확물, 갓나 온기도채 가시지 않은 달걀. 안돼 씻어야 돼? 씻어서 먹어야 돼. 이거 지지 묻었어. 치즈 묻었다. 아유 귀여워요. 가자. 신선한 재료를 구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러맨 안경희 씨. 우리 애기 주려고요. 엄마표 간식 만들고 있어요. 오늘 만들 간식은 단호박 샐러드.
부드러운 맛을 위해 요거트와 함께 꼭 들어가는 한 가지. 이게 이제 직접 집에서 만든 마요네즈예요. 저희. 오. 마요네즈도 직접 만드세요? 오전에 밭에서 막 가져온 달걀을 노른자만 따로 분리한 다음 올리브유와 식초를 차례로 붓고 잘 섞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가를 높인 수제 마요네즈로 샐러드에 고소함까지 더한 다음 이제 이번에는 아진이 점심으로 감자 스테이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피망과 당근은 잘게 다져 볶은 후 으깬 감자 속에 꼭꼭 숨기고요. 동그랗게 모양 잡은 다음 노릇스름하게 지져내는데 그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정성을 담아서 해주다 보니까 맛있게 먹어주고 또 밖에 음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단호박 샐러드와 함께 담아낸 다음 여기에 역시 직접 만든 케첩까지 발라내면 재료부터 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이보다 특별할 수는 없다. 엄마표 감자 스테이크 완성. 그쵸. 여기에 바나나를 콩과 함께 갈아 만든 영양 만점 바나나 두유까지. 이야. 간식 다 만들기 무섭게 달려오는 아진이 하루 세끼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계속되는 음식물 공포에도 아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건 든든한 엄마 덕분이겠죠? 조금만 정성을 주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안심하고 아이한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사수하라. 엄마와 아이가 특별한 나들이를 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강좌에 엄마들의 관심이 무척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의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직접 아이들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쿠키 만들기가 오늘의 도전 과제. 어떤 모양 쿠키 만들 거예요? 왜 병아리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네요. 생전 처음 쿠키 만들기에 도전한 아이들. 집중 또 집중. 두 손에 힘 가득 주고 떼낸 반죽에 달콤한 초콜릿으로 꾸미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에서 시작한 쿠키 만들기는 어느새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보니까요, 만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넣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랑 아이랑 놀면서 배우면서 만들어낸 쿠키 5분에서 15분만 구워내면 완성. 드디어 아이들의 생애 첫 작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게 내 손으로 만든 거라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우, 맛있겠네요. 제대로야 제대로.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겠죠? 네. 하나만 줘요. 하나만 줘요.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공짜가 어딨죠? 엄마와 아이가 함께한 쿠키 만들기 도전.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까지 선물했습니다. 양손에 침 가득 들고 거리를 나서는 이분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장사하러 가요. 핫도그 팔러 가요. 아니, 붕어빵에 핫도그 팔러 간다면서 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수상하네 수상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유치원? 유치원과 붕어빵의 아리송한 관계. 혹시 부르는 사람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간다는 출장 서비스? 아님 이 아이들이 붕어빵 배달이라도 시킨 거예요? 농담이고요. 간식 챙겨주려고요. 배달이 아니라 붕어빵을 만들러 엄마가 직접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바로 오늘은 엄마들이 아이의 간식을 준비하는 날인데요. 맛은 있지만 혹시 먼지라도 많지 않을까 불안했던 길거리 음식의 대표 붕어빵이 오늘 간식으로 당첨!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안했던 길거리 음식도 엄마가 만드는 안심입니다. 아이와 함께 붕어빵 만들기에 도전하는데요. 계란 반죽을 모양틀에 붓고 모두의 기대 속에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 붕어빵 완성! 와! 노릇노릇한 모양의 고소한 냄새까지. 모양도 색도 당장 거리에 나가 팔아도 되겠어요? 안에 원하는 거 넣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이들 취향대로 속까지 채웠으니 길거리 붕어빵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음식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한참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보다. 이번에 도전할 종목은 달콤한 와플, 부드러운 생크림, 상큼한 딸기, 그리고 고소한 와플의 조화. 여기에 소세지 꼬치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핫도그까지. 마음 편할 날 없는 엄마들, 엄마의 소원은 딱 하나, 그저 내 아이가 건강한 음식만 먹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영양가 면에서나 어떤 아이를 기르는 정성있는 면에서나 두루두루 다 좋다는 생각에 집에서 같이 만들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162kg의 이유경 씨. 수술 10개월 후 갈라진 그녀의 삶을 만나본다. 600년 된 은행나무를 뚫고 뭔가가 올라왔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생긴 은행나무 X5.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 유치원 교사의 테이프 체벌 논란.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네, 조금 전에 예고에서도 보셨지만 지난해 닥터스에 방영되면서 화제가 됐던 162kg의 이유경 씨, 여러분 화면 보니까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당시에는 초고도 비만으로 이렇게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주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술을 어렵게 결심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 후 이제 10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생활에도 변화가 많았고 몸으로도 느끼는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키 156cm, 몸무게 162kg, 초고도 비만을 앓고 있던 이유경 씨. 그만 먹어 진짜.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던 그녀. 모든 기관이 저 초고도 비만 때문에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수술 후 10개월, 유경 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유경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연천. 10개월이란 시간이 유경 씨에게 과연 어떤 변화를 줬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유경 씨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10개월 만에 만나는 그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다. 어디가 변했나 싶었는데 그 궁금증을 딸 송이가 단번에 풀어줬다. 이게 돼요. 이게 진짜 힘 빡 줘서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면 숨을 내가 못 쉬었지. 지난해 5월 닥터스에서 소개됐던 유경 씨. 그녀는 몸무게 162kg의 초고도 비만 환자였다. 사람들 시선이 싫어서 그녀는 언제나 먼저 경계태세를 취했었는데, 그래서 표정까지 항상 어두웠던 그녀. 초고도 비만을 벗어날 엄두도 못 댔던 유경 씨.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움직이는 시간보단 먹는 시간이 더 많았었다.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저 다시는 오지 않을 흘러간 과거로만 생각했다는 유경 씨. 그렇게 현재의 삶에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초고도 비만 상태로는 10년을 살기 힘들다는 사형선고 같은 말.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해야 될 사실은 거의 마지막 기회네. 네? 그러니까 지금 BMI가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받기 전부터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유경 씨. 그녀가 수술을 결심한 후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족들은 그저 긴 기다림 속에 그녀가 이겨내길 바랄 뿐. 지난해 5월 18일 드디어 유경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비만으로 인해 기도 확보도 제대로 안 됐던 상황. 수술 중에도 위기가 많았었는데 그녀의 장기는 지방층에 온통 뒤덮여 있었다. 2배 이상의 의료진이 투입됐던 대대적인 수술. 그녀는 위를 줄이는 랩 밴드 수술을 받았다. 전에는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이렇게 앉아 있었죠. 계속. 네. 진종일. 불과 1년 전 모습. 초고도 비만으로 인해 누워서 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유기 씨는 24시간 중 23시간을 앉아서 생활했었다. 뭐 저기서 심지어 밥 자는 먹고, 것조차. 뭐 자기도 하고 저 앉아서 뭐 TV도 보고 다 했어요 거의. 엄마가 별로 안 움직이니까 저희가 다 했는데 뭐 지금은 엄마가 먼저 한다 그러고 막 엄마가 막 움직이니까 오히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저희가 막 살이 막 쪄요. 너무 게을러져서. 수술한 지 10개월. 그 사이 그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이 옷이 안 맞았었으니까 그때. 제 옷인데 엄마하고 비교해보면 완전 이렇게 큰 옷조차 맞지 않았던 유경 씨. 애기 옷 같아요. 엄마 옷 위에 있으니까. 아니 이 옷도 안 맞으셨어요 과거에? 안 맞았죠. 몸에서 저보다 조금 못한 애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엄마 몸에서. 과거를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들. 송이가 또 특별한 옷을 꺼내왔는데 이게 저번에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엄마한테 선물로 사드린 거거든요. 그때는 아예 이렇게 팔이 그러니까 낄 엄두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수술 전에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선물한 블라우스. 이제 이 선물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걸까.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보세요. 아니 안 돼요. 먼저는 이것도 안 이게 들어갔던데. 팔이 아예 여기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구멍에. 조금만 더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뺀 만큼 더 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기대할게요. 유경 씨에게서 달라진 점을 또 하나 발견했다. 작년에는 거울 잘 안 보셨잖아요. 안 봤죠. 근데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이제 거울을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때는 이게 이 턱이 요만했었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얼굴이 조금 작아졌다 그 느낌은 받죠. 그날 오후 유경 씨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왜 이렇게 쑥스러웠어요? 맨날 보면서. 어? 아주 그냥 날씬히 좋네요. 7kg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주 그냥 선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선물은 입으실 옷들